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서 지역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높습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를 계기로 광주는 청년 창조 산업과 관련한 거점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의 엇박자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중국산 짝퉁 화장품을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과 향수라고 속여 팔아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품의 절반 가격에 판다고 속여 2억 원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 대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선과 중간 투수진이 되살아난 가운데 조만간 마무리 임창용까지 가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후 광주 전남 지역 경제도 분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 지역의 주력 산업 수출 전선이 요동치게 됐고 실물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금값이 다시 탄력을 받고 오름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시장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금값은 그램당 5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오르면 반지나 목걸이 등 귀금속 판매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금값이 안정되어 영업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블랙시트 이후로 금값이 많이 올라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는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일본 차와 경쟁해야 하는 기아자동차는 유럽 등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럽 시장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프리미엄 가전제품 등 내구재 수출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나아가서는 또 가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여행업계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해외여행 상품 대부분이 이미 예약과 결제까지 완료된 상태라 갑작스런 계약 해지 사태는 없겠지만 환율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신규 예약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번 사태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련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전라남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긴급 대책반을 운영하고 브렉시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남쌀이 첫 영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유통회사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판매됐습니다. 전남산 고구마와 조미김 등도 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미 수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존의 수출 물량의 대금 결제 금액에 있어서 손해를 볼 그런 기업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측면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단기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 영국에 수출되는 주요 품목은 석유화학 제품이 가장 많고 철강, 사업기계 등입니다. 영국 수출 비중이 0.2%에 불과하지만 국제 외환 시장 변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가 하락에 따라 해양 플랜트 수요 감소로 조선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수출 동향 분석과 중소기업 지원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긴급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브렉시트 확정에 따른 긴급 대책반 운영을 통해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상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광주 전남 연구원에 브렉시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지난주 열린 아셈 문화장관 회의를 계기로 광주는 청년 창조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된 회의였다는 평가 속에 공동주체인 광주시와 문화부의 불협화음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나라들이 청년 창조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것. 이번 아셈 문화장관 회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기술, 디자인 등 개별적인 역량을 융합해 미래 창조산업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열었던 이른바 메디치 효과를 창의 산업 분야에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문화부는 올 하반기부터 아시아와 유럽 너댓 개 나라가 참여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며 그 거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앞으로 이제 그 컨텐츠를 이렇게 채워가고 하는 데에 그러한 인력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된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청년 창조산업 네트워크 말고도 또 하나의 성과물이 이번 회의에서 나올 뻔했습니다. 개최도시 시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첫날 워크숍에서 창조기술 혁신도시 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추천하는 창조혁신도시 시장들이 내년 모임을 열어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자는 제안이었는데 문화부는 이번 논의의 의제가 아니라며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 성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안한 그 의지를 정작 의장국인 우리 문화부가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조성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니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밖에 아셈 문화주간에 열린 여러 문화예술 행사들이 문화장관회의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했고 50여 개 나라의 문화정책 대표들이 참가한 국제 행사였는데도 광주 밖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인터넷에서 샤넬, 에르메스 이런 명품 브랜드의 정품이라며 화장품이나 향수를 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산 짝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 원룸입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 샤넬,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 등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향수 1000여 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전부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짝퉁 화장품들입니다. 이 화장품들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중고 카페 등에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정품으로 둔갑했습니다. 정가의 반값에 판다는 말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한 개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는 짝퉁 화장품이었습니다. 뭐 아는 건데 뭐 면세점에서 싸게 샀다고 싸게 판다고 필요 없다고 받았는데 그 선물로 줬다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제가. 경찰에 적발된 34살 유모 씨 등 2명은 최근 3년간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바꿔가며 유명 브랜드 15개의 중국산 짝퉁 화장품 2억 2,500만 원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라벨의 인쇄 상태나 또는 제품의 그 원료 성격상 그 향수의 냄새가 틀리다든지 또는 그 색조 화장품의 내용물이 좀 틀리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짜를 써본 분들이 항의성으로 경찰은 유 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위조 상품 불법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근 거침없는 4연승으로 단숨에 6위로 뛰어오른 기아 타이거즈. 타선의 응집력이 높아진 데다 이번 주말이면 마무리 임창용도 가세합니다. 시즌 하반기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6회. 기아 타이거즈가 무서운 응집력으로 2사 이후 8점을 뽑으며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3연속 위닝 시리즈의 4연승. 단숨에 6위를 꿰차며 중위권 판도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불과 열흘 전 꼴찌 추락 위기에서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겁니다. 원동력은 무엇보다 타선의 반등입니다. 이범호, 김주찬을 비롯해 나지완 필 등 주축 선수들이 꼭 필요할 때 해결사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발 헥터와 지크의 무게감은 여전하고 초반 부진했던 양현종 역시 최근 2연승으로 부활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한승혁과 심동섭, 홍건희 등 주요 불펜 자원도 9위가 상승세인데다가 마무리 후보 임창용이 이번 주말이면 출장 정지가 풀려 가세합니다. 지쳤던 불펜진이 새로운 진용을 짜게 되는데 임창용의 활약 여부가 기아의 하반기 반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놓은 건데요. 광주와 전남에서는 해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4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쿨존에서의 사고 피해가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무인 단속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남 1000곳이 넘는 스쿨존 가운데 무인 단속 장비는 단 2곳에만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이죠. 광주에 있는 586개의 스쿨존에도요,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5곳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도 이렇게나 낮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쿨존 설치를 위한 예산은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스쿨존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과 노후화된 스쿨존을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참여자치 21이 윤장현 시장의 지난 2년에 대해 혁신과 리더십이 실종됐고 핵심 정책은 실체가 애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윤장현 시장의 지난 2년은 인사 논란과 도시철도 2호선 결정 과정의 혼란 등 시민시장의 정체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했고 광주형 일자리 등의 핵심 정책은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광주 학생 인권조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파행 속에 치러졌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마련한 광주 학생 인권조례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인권단체들은 발제자 일부가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유명하다며 이는 인권조례에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권단체 회원들과 참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토론이 한때 중단되는 등 파행됐습니다. 이달 초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고 국어 영역에서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부장협의회가 모의평가 실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영수 만점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해서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국어 영역 표준 점수 만점이 141점으로 수학이나 영어 영역에 비해 높아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웨딩홀 신축 과정에서 영세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구속됐습니다.